네, 안녕하세요. 바람개입니다. 오늘 2021년 2월 1일, 2월달 첫 주, 첫날 처음 시작하는 날인데요. 오늘 기분 좋게 코스피 80포인트 상승해서 3056.53포인트에 종가 마감했습니다. 3000포인트를 회복한 셈인데, 상승장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계속 하락했던 코스닥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와 코덱스 인버스가 아무래도 그러겠죠. 예. 탑 종목 거래 상위 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전과 비슷하게 탑 종목 살펴보고요. 탑 종목과 시가총액 순으로 살펴보고 상승, 하락 어떤 것이 두드러지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 해외 증시 쪽으로 살펴볼 수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말씀드린 대로 탑 종목 살펴볼 건데요. 미국 USD 달러가 오늘은 2원 올라서 2전 올라가지고 1119.5전에 종가 마지막으로 마감했고요. 아무래도 달러가 1120원 이렇게까지 찍을 것 같아 보이는데 조금 미국 게임스탑 관련해서 뭐 공매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달러를 그러니까 외국에 투자한 자본금을 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달러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왜냐면 돈을 빼서 뭐 상환을 하든 공매도 상환을 하든 말 하든 해서 할 테니까요.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1200원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1150원 수준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통화량 수급 상황 같은 걸 살펴봐야 하긴 하겠지만요. 뭐 금리 인상 인하 같은 뭐 기타 부가적인 요소도 살펴봐야 할 중요한 목록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종목부터. 잠깐만요. 코스피가 개인이 7,825억 원을 팔았고 메인과 기관이 통틀어서 대략 8천억 정도를 끌었네요. 개인이 팔았던 이유는 아무래도 약간 인버스 쪽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인버스와 곱버스 200 선물 인버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짜리 아마 개인들이 많이 산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연일 기관이 연일 하락 매도를 통해서 코스피 하락을 부추겼고 그 다음 최근에 들어서 외인들의 팔자세가 매도세가 심상치 않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가 하락할 걸 염려하여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탑 종목 시가총액 거래 상위 순으로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하기 전에 우선 곱버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짜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인과 기관들이 팔았다는 건 상승할 거란 걸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데 이러면은 외인들은 단기적으로 한 이틀 내지 사흘, 2, 3일 정도는 아무래도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기관도 매수를 많이 했지만 이쪽 상계하고 매수 포지션이었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한마디로 말해서 코스피가 하락할 거라는 것에 치중을 했지만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변경함과 동시에 기관들이 매수를 함으로써 쌍끌이 매수를 진행했으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도 포지션을 취해서, 그러니까 그 곧버스 200, 예, 곧버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2짜리 곧버스 짜리를 매도를 해서 코스피를 상승하는 거에 매수 포지션으로 취하지 않을까요? 코스피 매수면 코덱스 200 선물 2 곱하기 짜리 곧버스는 매도 포지션을 취하겠죠. 이렇게 해서 우선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예전에도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코스피가 3천선 보합으로 갈지, 아니면 제가 그때 박스권 얘기 드렸죠. 3200에서 2900, 3000선 내지 2900선에서 왔다 갔다를, 이게 이전에도 그랬었죠. 예전에도 계속해서 횡보하는 시절이 있었고, 또 박스권으로 해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같은 구간을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로 그렇게 보였던 적도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좀 염려스러운 점이 보이네요. 그래서 곧버스 살펴봤고요. 인버스도 거의 비슷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인들 팔았고, 근데 이게 중단기적으로, 인버스는 중단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지션이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관은 매도를 꽤 했고, 물론 이제 매수한 것에 비해서 인버스 매도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만,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도 포지션을 취한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아직 좀 중립기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중립기어고, 기관 같은 경우에 인버스 매도를 통해서 중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코스피가 상승할 거에 지금 베팅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쭉 살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거 살펴볼게요. 잘 모르니까 넘어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엔 4.19% 하락한 150 선물 인버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같은 경우엔 4.19% 하락해서 4,460원을 지금 기록을 했는데 코스닥이 956.92선 이었죠. 그때 제가 980선 때부터 쭉쭉 담아두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아직 제가 그때 매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구간에서는 그렇게 막 큰 손해를 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지금 상승 여력이 남아 있으니까요. 인버스를 매수했다가 다시 매도하는 포지션으로 돌아갔는데, 외국인보다 외국인은 약간 거의 중립적인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 기관 같은 경우엔 코스닥 인버스를 대량으로 매도함으로써 중단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엔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매도를 하고 차라리 레버리지나, 코스닥 레버리지요. 코스닥 레버리지나 아니면 코스닥 150 그 상품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그런 괜찮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삼성전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일 대비 1.22% 1000원 오른 83,000원 선에 종가 마감을 했고요. 맥코리에서 빠져나갔고, 이거 매출 뭐 영업이익 등등 다 살펴봤을 때 전부 다 괜찮았고요. 미래 성장 가능성도 지금도 거대한 시가총액이 엄청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성장 가능성이 아직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기업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상승 여력이 아직 일봉으로 봐도 충분하고요. 주봉으로 봐도 충분한데, 월봉에서 상승세가 주춤거리면서 약간 하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라고 보이네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편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디 뭐 크게 흠잡을 곳이 크게 없다. 무슨 경영상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지만 기업 전체적인 골자를 살펴봤을 때 네, 뭐 업태나 이런 것들 업종 살펴봤을 때 충분히 크게 흠잡을 데가 없다. 아주 좋은 주식이다. 주식의 정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 이것 상품도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대우 같은 경우에는 건설인데 개인적으로 대우에 대한 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대우 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대우건설을 투자한다 하고 싶다고 말씀을 만약에 하신다면 차라리 두산 인프라코어 쪽으로 들어가는 편이 낫지 않을까. 두산중공업이나 인프라코어 이쪽으로 들어가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산도 약간 부채 리스크가 조금 있었죠. 223%에서 지금 조금 점차적으로 괜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쪽 두산 쪽이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채무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차라리 코스닥 150도 괜찮아 보이겠네요. 셀트리온은 너무 지금 달아올랐어요. 14.51%가 올랐는데 억누르고 있던 게 벨트가 해제돼서 약간 그린벨트 해제되는 느낌으로 그렇게 올랐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지금 셀트리온도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눈여겨본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도 뭐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SK 하이닉스도 충분히 좋죠. JP 모건에서 들어왔고 CS 증권에서 나갔네요. 몇 거 팔았고 인 팔았고 기관 들어왔고요. 디램 공정 생산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 삼성을 따라잡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5일선 충분히 이평선 따라서 가고 있고 일봉을 봤을 때 주봉으로도 충분히 잘 따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월봉에서 조금 성장세가 좀 치우치지 않았나. 차라리 SK 하이닉스보단 지금 봤을 때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조금 더 메리트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때 네이버 인수 합병권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는데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상승 상한을 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찌라시, 이런 풍문 같은 걸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서 이런 풍문이 있는 기업은 만약에 그게 사실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리스크를 짊어서 가면서까지 가질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은행 전반적인 건. SK증권, 증권 쪽이나 은행 쪽은 전체적으로 다 오른 분위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중공업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엔 제가 LG 디스플레이에 2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까? 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 정도 가치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과 정반대로 지금, 주식장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000원 4.6% 올라서 1000원 상승한 22,750원 선에 종가 마감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의 상승 가능성 어떤 핵심 역량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UBS에서 나갔고요. UBS에서 나갔고 근데 다만 적자 부분 이런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이 돼서 경영 쪽 회계 쪽으로 좀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품 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LG전자 역시 하락세에 약간 주춤거리는 듯 했지만 이제 다시 상승 기류를 탄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인들 빠지고 기관들이 그만큼 사주었어요. 개인도 좀 많이 산 걸로 보입니다. 5일선, 이평선 5일선 따라 쭉 가고 있지만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21선 연결이 돼서 하락할 가능성을 아직 남겨두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주봉과 월봉으로 봤을 때 아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기업은행도 4.21% 오른 330원 상승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은행주를 살펴볼까요? 은행증권 전체적으로 올랐을 겁니다. 예, 그렇죠. 기업은행 8,160원, 신한지주 31,450원. 특히 하나금융이 많이 올랐네요. 7.66% 2,500원 오른 35,150원 상승해서 마감했고요. KB금융 같은 경우에 42,100원,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 8,990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제주은행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인수합병 관련해서 약간 소문 같은 게 좀 많은 것 같으니까 네이버가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기대치 같은 게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넘기도록 하고요. 신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은행주를 산다 하면 신한을 사고 싶네요. KB도 괜찮은데, 네, KB도 괜찮고 조금 더 내려가서 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한은 여기서 조금 내려가기 힘들 것 같다, 이 가격에서 조금 더 내려가기 힘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DGB도 괜찮긴 한데 우리도 괜찮긴 한데 우리보단 DGB보단 JB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웬린치에서 들어왔네. 아, 이러면은 JB보다 DGB를 매수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얘도 들어왔네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웬린치가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JB, DGB 우선 스킵 해놓고요. 아직 구매 안하고 KB 쪽도 메릴린치가 들어왔네요. 신한 볼까요? 차라리 그럼 신한에 오히려 지금 들어가려면 신한지주에 들어가는 편이 개인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은행도 괜찮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업은행, 신한지주 이쪽이 괜찮겠네요. KB는 메릴린치가 좀 매도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들어가는 편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좋네요. 예, 증권이 전체적으로 좋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타이거도 괜찮긴 한데 아무래도 매도하는 그 거래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차라리 운영하는데 약간 운용 수수료가, 펀드 보수 수수료가 조금 더 듬에도 불구하고 잘 사고 팔 수 있는 코덱스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하고요. 코스피 시가총액순, 코스피 시가총액순으로 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괜찮아 보이고요. 100만원, 100만원 선을 찍을 수 있을지 이게 좀 관건이 되겠네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과거 105만원까지 올랐던 적이 있네요. 목원에서 나가고 다시 들어왔네요. 근데 매도가 조금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UBS 들어오고 골드만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좋고요. 순이익률 나쁘지 않은데 화학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순이익률이 5%밖에 안 된다는 거 조금 실망스럽네요. LG 딱지가 붙었으면 최소 7% 이상은 돼야지 않을까. 7% 이상은 돼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부채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당좌가 줄었다는 것은 유동성인 면에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 뭐 LG 화학은 LG의 기관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핵심 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도 메리트가 있지만 지금 사기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주 넘어가고요. 네이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좋죠. 상승 추세 좋네요. 5일선 맞춰서 약간 하락하고 있어서 일봉에서 좀 지켜봐야겠고요. 주봉과 월봉은 상승 여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넷마블 8,000원 올랐는데 6% 올랐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뭘 믿고 이렇게 갑자기 올랐는지 조금 의아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약간 전체적인 조정 받는 장이 왔을 때 그때 투자하는 편이 개인적으로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SK바이오팜은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고 보이고요. 다만 조심해야 할 건 이게 이쪽 보호예수 쪽을 좀 조심해야 한다는 거.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2019년 10월달 정도에 그때 10월달이었죠? 네, 그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네요. 2020년 7월 달이었네요. 7월 달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6개월 정도? 그러니까 1월 달 마감하고 6개월 또 이후 보호 예수가 풀려도 기업이 계속 홀드하고 있다가 전체적으로 상승이 뚜렷했을 때 갑자기 급격하게 매도하는 그런 약간 트렌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런 걸 좀 조심하면서 근데 개인적으로 단타했을 때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화학 쪽이나 아니면 그 제약 쪽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삼가는 편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KTNG 지금 가격에 들어가도 아주 좋아 보이고요. KT도 조금 비싸긴 한데 지금 미래 성장 가능성 보면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웨이 좋아 보이고요. LG U 플러스 아직도 개인적으로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 케미칼 넘어가고요. 케미칼 오리온 3,000원 올라서 12만 3,000원 종가 마감했는데 지금 계속 약간 상승과 하락을 더불어 하면서 약간 횡보하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P 나가고 맥콜이 나가고 CS 들어오고 UBS 들어왔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직 조금 더 기다려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상승할 거라 생각하면 당연히 들어가야죠. 다만 월봉에서 좀 하락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고 주봉도 그렇고요. 일봉에서도 그렇게 썩 좋은 그래프를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신다고 하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편이 좋지 않을까. 전체적인 하락장에 하락 조정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 들어오시는 편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키움증권 눈여겨보고 있고요. GS 같은 경우엔 아직 좀 비싸다고 생각이 드네요. 롯데지주 많이 올랐네요. 롯데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전체적으로 롯데가 약간 하향 조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은 조금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역시 비슷하네요. 롯데푸드가 344 000 34만 4천원인데 개인적으로 34만원대 아니면 33만원대 후반 잘 못 쳐주면 33만원대 후반 34만원대라고 보고요. 칠성 올랐고요. 케미칼 넘어가고요. 쇼핑도 좀 오를만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약간 적자 지금 그렇게 영업을 잘 하는 편이 아니어서 솔직히 롯데 쇼핑보단 롯데 하이마트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만약 투자를 한다 하면, 만약에 롯데를 놓고 싶다 한다면 개인적으로 롯데를 넣지 않고 뭐 CJ 쪽을 넣는 편이 개인적으로 좋아 보입니다만은, 롯데 놓고 싶다 하면 롯데 제과 쪽에 넣고, 롯데 제과도 그렇게 쏙 좋진 않네요. 롯데 제과 말고 롯데 칠성은 단기 순손실에서 회복을 했고요. 쇼핑은 아직 한참 멀었고, 하이마트 순이익률 엄청 좋아졌네요. 괜찮은데? 롯데 푸드 넣고, 롯데, 근데 지금 좀 가격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롯데 제과 넣고, 롯데 푸드, 그 다음 2순위, 그 다음 3순위 롯데 칠성, 아니야, 3순위 롯데, 3순위 롯데 하이마트, 4순위 롯데 칠성, 5순위 롯데 쇼핑. 맨 마지막 꼴찌. 얘는 매수 안 하는 편이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롯데리아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 비즈 조금 더 하락했으면 좋겠는데, BGF 하락할 만했죠. 연일 상승해서. CJ 지금 상승기류 탄 것 같은데 이쪽에 조금 더 편승했다가 잠깐 내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삼성 엔지니어링도 괜찮아 보입니다. 메리츠 증권 괜찮아 보이고요. 신세계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아직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본 뒤에 들어가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몽심 지금 들어가도 좋아 보이고요. 계속 이전부터 계속 봐왔던 기업이기도 하니까요. 예, 구체적인 언급 없이 넘어가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의 맨날 보는 것만 계속 보다 보니까요.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다 하면은 그 이전 거, 그 전전 거 해가지고 쭉 유튜브나 여타 뭐 SNS, 블로그 이쪽에 올려두니까요. 그 영상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NHN도 좋아 보이고요. 안전 KPS 지금 가격에 매수 딱 하면 좋고요. 저도 매수했습니다. W게임즈 개인적으로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DGB 좋아 보이고요. JB도 좋아 보이고요. CGV는 개인적으로 비추합니다. 차라리 CGV 살 돈으로 다른 걸 사는 게 개인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네, 차라리 하이마트를 사세요. 약간 그 거품이 약간 있긴 한데, 지금 영업을 정말 잘해가지고 2020년에 진짜 잘해가지고 2017년 이후로 이래로 가장 잘해가지고, 이번에 또 하이마트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월마트 월마트가 원래 온라인에 취약해서 아마존에 뭐 잠식되고 월마트는 망할 거다라고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접목시켜가지고 충분히 성장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해서 만약에 이런 걸 벤치마킹 해서 조금 더 온라인 쪽을 치중해서 성장한다면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리온홀딩스 좋고요. 삼양홀딩스 오늘 2,500원 올라서 2.87%. 이건 개인적으로 봤을 때 홀딩스는 약간 이제 내려올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매수하기 좀 꺼려지네요. 풀무원 안 살 거니까 넘어가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좀 그냥 괜찮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이고요. 동원 FMB도 좋아 보입니다. BGF 약간 비쌌죠. 조금 이제 조정 좀 받고 사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사도 가격은 괜찮은데 단타칠 뿐만 들어오시는 편이 개인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삼양 같은 경우엔 오를 만큼 올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단기 이후 뭐 일주일이든 2주든 뭐 한 달이든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상승할 수 있지만 그 이후로 봤을 때는 아마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그 주식 상승률 봤을 때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SPC 삼립 지켜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화학 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살펴볼게요. 빙그레도 지금 가격 괜찮긴 한데 55,000원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매하도록 합시다. 매수하도록 하고요. 제약 넘어가고요. 증권 아까 살펴봤고 3부 토건이 4.3%나 떨어졌네요. 3부 괜찮은데 약간 영업 손에서 영업이익으로 넘어갔고 영업이익률 개선 잘 됐고요. 당좌 부채 비율 개선됐고요. 당좌 괜찮고요. 유보율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네요. 들었네요. 이건 좀 그렇게 긍정적인 신호는 아닌데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월로 봤을 때 그때 감자하고 액면 분할 한번 통해서 전체적인 좀 풍파가 좀 크지 않았나. 그러나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남겨두고 있다. 어디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거나 그러지 않은 이상은 크게 오르긴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소식을 먼저 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삼부토건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일반 저 같은 개미들은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정보는 역시 비대칭할 수밖에 없죠. 교촌 FMB 괜찮아 보이는데 음, 네, 지금부터 서서히 담아봐도 괜찮겠네요. 어차피 5일선 이평선에 수렴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 살펴볼까요? 농심홀딩스 73,000원 선으로 봤었는데 74,600원이네요. 조금 더 내려왔을 때 구매하는 편이 매수하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혜태제가 식품도 좀 담아놨고요. 뭐 크게 눈에 띄는 건 이제 뭐 딱히 없네요. 딱히 없고 하락이 어떤 게 하락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화재. 메리츠 화재가 많이 떨어졌네. 메리츠 화재를 한번 볼까요? CS증권 나가고 모건 스탠리 나가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 잠깐만요. 그렇게 매도로 갑자기 돌아선 상황이고 기관도 매수하다가 매도로 돌아섰네요. 매도로 돌아서고 기관도 매도로 돌아서고 시세 차트상으로 봤을 때 아직 그래도 하락할 여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하락할 여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주봉으로 봤을 땐 괜찮은데 일봉으로 봤을 때 썩 좋지 못하고요. 주봉, 월봉이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네요.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메리츠 화재. 메리츠 화재 킵해두고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할 여지가 보이니까 지금 들어가면 좀 애매하겠네요. 네, 지금 들어가기 좀 애매하고. 크라운제가 우선주 크라운 크라운 우선주. 크라운 혜태 홀딩스는 올랐는데 크라운 제가 우선주가 떨어졌네요. 음, 일본 봤을 때 괜찮고 다 괜찮아 보이는데 아직 혜태 관련해서 약간 뭔가 일처리가 다 끝나지 않았을까요? 영업이익률 괜찮고 순이익률 좋고 부채 비율 나쁘지 않고 당좌 늘어난 편이고 유보율도 좋고 퍼도 7.24면 잘 벌고 있고 괜찮은데 얘도 킵해둡시다. 얘도 킵해두고 근데 우선주여가지고 조금 그러긴 하죠. 하락할 여지가 단기적으로 하락할 여지가 좀 있어 보이겠네요. 크라운 혜태 홀딩스 보통주랑 계리율 같은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눈에 띄는 거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버스 아까 봤고 사조 시푸드 메릴린치 들어왔네. 필요 없어. 뭐 눈에 띄는 거 크게 없네요. 예, 해서 이쪽으로 해서 국내 증시 쪽 쭉 살펴봤습니다. 2월 1일자, 2월 첫째 첫날, 첫째 주 첫날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약간 S&P 다우 나스닥 러셀 다 괜찮네요. 근데 게임스톱이 이번에 공매도 세력 헤지 펀드 세력들을 무진장 깨줄 거라고 그렇게 여겨왔는데 생각보다 크게 성공적이진 못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역시 연일 하락할 수밖에 없죠. 약간 일터라도 예전에 그 월스트리트 관련해가지고 그때 진짜 서민 경제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공매도는 좋게 생각하면 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빈틈을 파고들어 가지고 무차입 뭐 공매도를 그게 하기도 하고 해서 그 안 좋은 면이 있는데 그 빈틈을 노려 가지고 그 안 좋은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득이 되게끔 시장 어떤 그 균형 가격을 좀 망가뜨리려고 하는 강제적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제한적인 공매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만 미국처럼 그렇게 공매도를 실시하는 건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공매도는 뭐 좋죠. 예. 만약에 50달러라고 하는 50달러라고 적정 가격이 생각하는데 막 200달러, 300달러 올라간다고 한다면 공매도를 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좀 규제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공매도가 돼야지 무턱대고 그냥 공매도 한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매도를 친다고 하면 매도 포지션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 그게 적이나 아니면 상대방 거래 당사자에게 들키면 안 되는데 게임스톱 같은 경우에는 기관 매도 포지션이 읽히죠. 예. 그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매도를 계속 때린 건데 매도를 계속 친 건데 그렇게 잘 될 리가 없죠 당연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여겨지고요. 해서 쭉 뭐 좀 보이는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역시 킹슬라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엑스팽 이거는 중국 기업인가? 느낌이 좀 그러네요. 아비노 실버 앤 골드 마인 광산 아마존 1.62 52달러나 오르네. 와 시총이 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크게 눈에 띄는 거는 보이지 않네요. 네. 게임스톱이 지금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줘서 그때 코스피 저번 주 금요일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게 아마 게임스톱과 영향이 있지 않나. 공매도를 기관이 이렇게 실패를 해버려가지고 거품이 끼었다. 공영방송에서 얘기하는 거품이 끼었다. 이런 거는 그래서 막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그거는 그 맥락을 잘못 짚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무차익 공매도 어떤 공매도의 포지션을 들켜가지고 그에 따른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러한 그 다른 뭐 신흥 나라라던가 어디 아시아 쪽으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이고 약간 출구 전략을 펼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때 많이 떨어진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이 떨어진 거, 이 하락한 거에 대한 다시 조정으로 상승을 약간 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레딧, 월스트리트 진짜 약간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앨런 머스크 그때 로켓 두 발 쏘는 그 사진이 SNS에 올라왔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앨런 머스크 분이 그 게임스톱 GME를 매수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믿고 있습니다. 역시 가슬라를 가지고 계신 경영자 스페이스 X를 충분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분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로 대단합니다. 인간적으로서 경영자로서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자로서도. 그래서 이렇게 모두 맞춰봤습니다. 모두 살펴봤고요. 오늘 2월 1일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